이슈 잡고 시장 대응 전략 세웁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수급입니다. 그 가운데서 외국인의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외국인 포지션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컴백하는 듯 했지만 현재는 아니라서요.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 17일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2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31거래일 만에 컴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도 보시면은요, 코스닥이나 선물 쪽에서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서 외국인의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갑을 논박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 그 살 때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어떤 종목 위주로 샀는지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리스트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IT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며 유가증권 시장 상승을 이끌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한진칼과 삼성 SDI, LG화학, LG생활건강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포지션은 더욱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이 포지션이 어떻게 좀 구축이 될지,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유가증권 시장 매수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NH투자증권 허율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팔자세 금요일 날은 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물량이 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날 사기 전에 살짝씩 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매도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일단은 외국인의 최근 매도세는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추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봐주시죠. 네, 외국인은 이제 3월 일평균 5천억 원 넘게 코스피를 매도했었는데 이제 4월 들어서는 일평균 3천억 원 아래를 매도하면서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3월 4일 이후로 30영일 동안 약 14조 원을 매도했었는데 외국인이 이제 4월 17일 하루에는 약 3천억 원 순매수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자세가 진정되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완화된 덕분입니다. 16일 이제 현지 시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임상 3상 시험에서 고무적인 치료 효과를 냈다고 보도가 나왔고, 이 소식에 이제 미국 다우 선물 지수와 S&P 500 선물 지수는 한때 이제 3%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힌 점도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달러화 강세가 둔화했고 달러당 이제 1,28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화 가치가 1,217원대로 상승한 것도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 변화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살 때 보니까 역시나 또 IT주들에 대해서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상당히 좀 위력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니까 그 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가볍게 또 들썩들썩 움직이더라고요. 이 수급적인 특징을 꼽자면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네, 이제 외국인은 이제 IT 섹터와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면서 순매수 전환하였는데요. 이제 4월 17일 당일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앞서 이제 삼성전자, 한진칼, 삼성 SDI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약 4.9% 오르면서 54,400원을 마감했는데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5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한 우량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살짝 팔고 있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들 이 대폭의 매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시각이신 거죠? 이제 본격적인 매수세가 계속되기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제 그동안에 강했던 매도세는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얘기해봤고요. 개인 투자 쪽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기사가 신용융자 쪽 기사가 다시금 많아졌습니다. 지금 신용융자 한 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잔고가 8조 원대 회복했다. 이런 소식들 나오던데 요즘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뭐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분위기가 다시금 또 살아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폭락장 뒤에 이어지는 회복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개인들의 투자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러한 신용융자 거래를 통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저가의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용 거래를 하는 거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허율 연구원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확실히 컴백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매도 공세가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서 힌트 찾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살 때 어떤 종목 위주로 사는지 또 어떤 종목 위주로 팔았는지 좀 구분을 해주세요. 예, 뭐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 한번 업종별 순매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전기전자 쪽,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IT 쪽을 제일 많이 이제 샀죠. 예, 그리고 이제 운수창고 쪽에 택배 관련주들이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샀고요. 예, 이쪽이 제일 도드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섬유유복 쪽도 좀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올랐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쭉 보시면 운수 장비 쪽, 그러니까 자동차죠. 그리고 또, 금융업이라고 하는 거, 또 화학, 철강 이런 쪽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는 경기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좀 파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누적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1위에서 10위까지 보시면은 제일 많이 산 게 타이거 200 ETF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ETF들이 쭉 보시면은 많아요. 코덱스 이제 MSCI 코리아 ETF도 있고 밑에 보시면 코스닥 150도 있고 또 코덱스 레버리지도 있고 이렇게 이제 ETF들을 쭉 샀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을 근데 인버스는 안 샀어요. 그거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왜 ETF를 살까? 종목을 안 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에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 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ETF 쪽으로 시장을 사는 쪽으로 좀 결정을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ETF를 사면서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은 이건 이제 시장을 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종목별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SDI 또 LG화학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샀고요. 삼성전기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또 KMW 같은 이제 5G 쪽도 이제 눈에 띕니다. 이게 이제 1위에서 14위까지고요. 15위서부터 20위까지 보면요. 이노와이어리스 이쪽에도 보게 되면은 5G 종목이 있고요. 또 파미셀, 알테오젠, 셀트리온 이런 쪽에 보게 되면은 그런 쪽에는 제약 바이오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쪽에는 IT라든가 5G라든가 전기차 같은 신성장 섹터가 되는 것 같고 주로 이제 매도를 한 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1위에서 14위까지 보시게 되면은요.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도를 했고요. 또 이제 기아차, 자동차 같은 쪽 이제 매도를 했고 삼성생명 또 신한지주 금융주를 매도를 했죠. 15위에서 20위까지 보시게 되면은 기업은행 이런 이제 금융주들이 보입니다. 손해보험 이런 쪽 보이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쪽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매도한 쪽에 보게 되면은 철강, 정유, 자동차 우리가 이제 보통 전통적인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쪽을 지난주에는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매수매도 종목을 보니까 딱히 업종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게 삼성전자는 또 사고 SK 하이닉스는 팔고 이런 부분들은 업종을 고르는 게 그럼 아닌 거네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업종 내에서도 대표주 쪽으로 이제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같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또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쪽을 사면은 한쪽을 또 매도를 하면서 지수에 대한 어떤 이제 상방을 굉장히 좀 노리기보다는 어떤 차익성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때는 하이닉스를 또 팔아주고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또 현물을 살 때는 또 현물을 팔면서 또 선물을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수는 좀 묶어두면서 종목들 매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차익을 좀 실현하는 이런 형태로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이 막 열심히 팔다가 이제는 슬슬 스탠스 전환, 매수 전환 해줄 것 같으면은 외국인 사는 거 따라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외국인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는 분명히 이제 초과 수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온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많이 났었고 업종과 관계없이 이제 그런 종목들은 시세가 좀 많이 났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사이즈 작은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제 그 중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고를 때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은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를 보시면 고르셔야 됩니다.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몇십 주씩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근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하고 주가하고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시면서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다가 오늘 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지금 앞두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서 또 차익성 매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갈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들까지도 어떤 이제 중기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매수를 해온다기보다는 어떤 트레이딩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항대 부분에서의 차익 매도가 나올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자분들도 외국인들을 매수를 따라서 하실 때도 너무 고점에서 잡지 않도록 외국인들이 어떤 저항대 같은 데를 돌파할 때 같이 따라잡는다든가 그리고 돌파가 된 이후에 그 다음 저항대에 오게 되면은 같이 좀 매도를 해준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매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을 분석해 봤는데 기관 쪽에서는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에서의 좀 특징을 보자면은요. 기관들 이제 뭐 누적 순매수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업종별 순매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지난주에 보시면 기관들은 오히려 지난주에 제조업 쪽을 좀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좀 팔았는데 뭐 전기전자산 쪽은 뭐 갔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기관들이 화학을 산 걸로 돼 있는데 화학이 뭐냐면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기관들도 2차전지 쪽을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기관들 관련해 가지고 순매수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 기관들도 뭐 레버리지 많이 샀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많이 샀고 지난주에는 롯데케미칼도 많이 샀네요. 그리고 LG화학도 사고 하면서 화학 쪽이 좀 부각이 좀 됐고요. 15위부터 20위까지 본다면은 카카오 같은 종목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많이 사고 있고 이러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거의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매수 기조는. 단지 이제 종목별로는 외국인들이 살 때는 기관이 좀 팔아주고 기관이 또 매수를 할 때는 외국인들이 또 파는 이런 엇갈리는 이제 매매가 그런 수급들이 요즘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종목별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기관 수급의 특징을 본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건설, 통신주 이런 쪽도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보다는 매수를 좀 폭넓게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팔아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지난주에 매도를 한 부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제는 지수의 하방 배팅보다는 뭔가 이제 레버리지를 삼으로써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배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15위부터 16위까지 본다면은 삼성화재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팔아주고 있고 또 레오캠 바이오 같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또 팔아주고 있습니다. ST팜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성 매도를 해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은 이제 어떤 순매수 기조가 아주 엄청나게 오래 가면서 뭔가 방향성 배팅을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트레이딩의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확실히 이거다, 뭐 실적이면 실적이다, 가격 메리트다 이런 기준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을 감안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전문가님 의견 주신다면요. 예, 뭐 이제 수급을 감안하든 아니면 뭐 시장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하든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장세가 어떻게 될까를 좀 뭐 가늠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연준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경기 부양책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하방을 잡아줄 거고, 하방이 잡혀 있다면 유동성 장세는 뭐 좀 눌린다 할지라도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눌리면은 분명히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형태상으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올해 이제 그 개인과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추인데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외국인들 팔면서 개인 매수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들어올리면서 개인 매도가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가 가장 좋은 수급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형태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금 턴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매수 기조로 갑자기 이제 V자로 매수를 해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매도를 한다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다시 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좀 이제 속도를 좀 줄여가면서 매도 속도를 매수 쪽으로 천천히 좀 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어느 쪽으로 들어올까? 그거는 이제 미국을 보면 압니다. 이게 S&P 500하고 나스닥의 두 개 이제 그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수가 나스닥이 분명히 S&P 500보다 상당히 좀 이제 좋거든요. 주가 흐름이 위쪽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주도 섹터는 여전히 IT 쪽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반도체라든가 IT, 그러니까 IT라면은 5G라든가 전기차 쪽을 포함을 하겠죠. 그런 쪽들로 들어올 것이 거의 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력 종목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쪽으로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는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IT 쪽도 사지만은 기관들은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을 조금 더 외국인들보다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실적이 좀 전망이 되는 1분기 실적주들로도 기관들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수급을 보시면서 어쨌든 매매를 하실 때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의 연속성이 뭐 한 달, 두 달 가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타이밍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서 그런 타이밍 전략들도 병행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